도산 안창호함이 물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을 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기포도 없었으며 그 어떤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잠수함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27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27초는 저의 27년 군사 경력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프레스콧입니다. 미 해군 전략사령부에서 27년간 잠수함 작전만 다뤘던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SLBM 해저 감시망 그런 단어들이 제 일상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디젤 잠수함 하나가 저의 모든 사고 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무슨 전략을 구현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SLBM을 달았다 해도 보여주기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함은 그 조용함으로 저를 압도했습니다. 작전 시작 전 한국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추적 없는 침투, 타격, 무사복귀. 그때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열흘간 수면 위로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목표 해역에서 SLBM-모의 발사를 정확히 수행한 뒤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오차는 8.3m에 불과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소음도는 110데시벨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신형 핵잠수함인 버지니아급보다도 조용한 수준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략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으로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뼈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한 청년 승조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미사일은 발사되면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건 단순한 군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가족을 생각하며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수치는 압도적이었지만 대부분 70년대 기술의 구형 디젤함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물척 남짓에 불과했지만 도산 안창호를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 척이 10척을 압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북한 잠수함 5척이 모두 15시간 안에 탐지 및 격침되었고 도산 안창호함은 위성도 음탐기도 모두 피한 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나토 전략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체스입니다. 한국은 수를 두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센서 배치, 용접 라인, 소음 차폐 기술, 미사일 격실의 진동 완충 구조까지 모든 것이 독자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배운 건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기 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 무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조선소에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버티며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시 나면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건 기술자의 말이 아니라 국방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서울 ADX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완성형이냐는 질문에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4,000톤급 핵잠수함의 설계도가 있었고 SLBM 12기 탑재 경수로 기반 고연소 원자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22년간 아무 말도 없이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표도 유출도 없이 완벽하게 말입니다. 2023년 북한이 핵잠 건조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도 핵잠 공식화를 선언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SLBM 실전, 배치, SMR 군용 전환, 독자 개발 핵잠까지 그 어떤 것도 외교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대표는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를 무시했습니까? 우리는 당황했고 그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 이후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SLBM은 보복이 아니라 정밀 억제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닌 핵시설을 타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면전보다 1초를 막기 위해 무기를 설계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이 한마디가 그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계가 위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기를 전시할 때 한국은 위협 자체가 등장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로 무장한 폴란드의 방어선을 만들었고 중동 국가의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쓰기 위해 만들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국 청년, 미넨에서 경기장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국 가족, 브뤼셀에서 행사장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한국계 청년들. 그들은 한 번도 스스로를 외교관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 국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태극기를 달지 않아도 태극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줄을 서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도와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저는 연구자였지만 관찰을 멈추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는 전략 국가입니다. 말 없는 나라. 하지만 단 한 번 움직이면 판을 뒤집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